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 지역의 또 다른 재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장마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 복구 현황과 대응책, 그리고 중장기 대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기화서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지금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 지역의 2차 피해 우려가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이번에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지역의 이 5개 시군의 산불의 면적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면적을 우리가 흔히 서울 면적이 타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서울 면적을 정확히 수치로 표현하면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안동이 그 2배 1200제곱킬로미터 넘어요. 생각보다 크죠. 네. 면적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러면 안동을 중심으로 한 이번에 경북 북부 지역의 5개 시군의 전체 탑 면적이 안동 도시 하나가 다 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안동 도시의 절반 정도 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2차 피해의 핵심은 곧 다가올 장마철. 이제 6, 7월 정도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뭐 하기야 요즘 뭐 장마로 좀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6, 7월이 이제 장마 기간인데 이 장마 기간에 산사태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산불이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산마다 뭐 나무 그리고 작은 뭐 식물의 뿌리들 뭐 이런 식생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땅도 타버렸어요. 땅도. 땅이 탔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게요. 하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근데 현장에 가보면 땅도 나무와 식물들을 품고 있었던 이 땅, 흙마저 이 불에 타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좀 부석부석하다 그래요. 이 손으로 만지면 단단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지금 뭐 대부분 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면 바로 흘러내려 버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이런 산불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의 산은 많은 식생들이 그대로 품고 있어요. 흙이 있어서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가 와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스며 내려가게 되죠. 덜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불이 난 곳에는 이런 흙들조차도 힘이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의 물이 바로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야말로 산에서 물이 강물 흐르듯이 바로 흘러내려온다고 보면 돼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너무 위험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산사태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장마철의 산불 이후의 2차 피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바로 그 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 마을 주민들은 지금 이 산불이 난 지금 상황에서 이 산불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산이 무너질까 두렵다. 산사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토의 산의 구조가 대부분 다 그래요. 특히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산을 보면 대부분 다 그 마을 뒤에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그러거든요. 네. 마을 뒤에는 산, 그리고 앞에는 강 또는 하천. 우리의 이 구조가 대부분 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면은 마을을 덮치고 하천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번 지금 이제 비가 본격적으로 오면 산사태가 나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앞에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또 물이 범람해서 또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마음을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라든지 그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래요. 그 산림청 같은 이제 전문 이 연구기관 같은 데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산불이 난 지역과 산불이 없었던 지역의 산사태의 그 위험성을 산사태가 나지 않았던 곳보다 산불이 나지 않았던 곳보다 산불이 난 곳이 산사태의 위험성이 몇 배 정도일까요? 맞춰야 되는 거죠? 몇십 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요? 200배가 높다 그래요.
산사태가 저 산불이 없었던 곳보다 산불이 있었던 곳의 산사태 위험성이 무려 20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걸 지금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개 시군의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산불로 인해서 주택을 비롯해서 마을 전체가 소실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만약에 장마철에 비가 내릴 경우에 어떤 피해들이 예상될까요? 아우, 저는요, 이번에, 저도 뭐 안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곳을 직접 제가 가봤습니다. 뭐 봉사로도 가고, 뭐 현장을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마을이 이제 집들이 대부분 다 전소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얘기하셨듯이. 그런 곳은 그야말로 텅 비어 있어요. 그 전에는 뒤에 산이 있고 또 앞에는 마을들이 또 겹겹이 일부가 있고 또 집들이 또 이렇게 교차로 있어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제 역할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근데 이것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이 집들이 그 마을은 다 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해체를 하잖아요. 네. 다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텅 빈 공터가 되니까 비가 오면 산에서 물이 바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이 다 타버린 그 옆에 어떤 빈 공터에 이제 그 주민들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이제 모듈 하우스라고 그래서 비교적 좀 빨리 짓는 집 있잖아요. 이걸 이제 거의 다 지금 지어가요. 저 빠른 곳은 이제 곧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겨우 지금 이제 임시로나마 터전이 마련되어 가는 상황에 또 비가 왔어요. 와서 산사태가 났다. 거기도 또 위험한 겁니다. 아유, 왜? 거기도 뒤에는 산이 있거든요. 어차피. 네. 또 앞에는 어차피 조그만 하천이든 강이 있고 하천이 있고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염려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대응을 지금 지자체가 하려고 하고 있고 대응은 하고는 있습니다. 뭐 뒤에 또 한번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디 네. 인명 피해는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미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지금 없어진 마을에 그 옆에 겨우 임시주택을 만드는 거기마저 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경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뭐 산사태 그리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조치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이제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토사 유출 그러면 산사태 이게 이제 2차 피해잖아요. 이제 네. 그 2차 피해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안동을 위시해서 이번 산불 5개 시군의 마을 551개의 마을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 저곳은 정말 6, 7월 달에 장마가 시작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라고 지정한 곳이 이제 132개의 이 지역을 긴급 복구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는 이제 산불이 난 곳은 가보면요. 불에 타다만 이 나무들이 있어요. 겉으로 얼핏 보면 저거는 좀 덜 탔네 해서 굉장히 큰 고목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요. 그 나무는 이미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져요. 그런 상황이 비가 좀 많이 오면 당연히 뭐 넘어지죠. 그야말로 뭐 붕괴가 돼버리는 이런 소위 말해서 그런 나무들을 소위 말해 위험목이라고 해요. 위험목. 위험한 나무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나무들은 이제 미리 해체를 해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망태라고 혹시 아시나요? 돌망태. 아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난 안전 상황에서 이제 임시로 이런 망태 안에 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방제를 할 때 이제 쓰는 건데 그래 이제 돌망태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옹벽 같은 거 이제 산사태가 나지 말라고 옹벽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경사로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죠. 그러면 옹벽들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물길을 돌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고 하는 마을은 매해 해마다 산사태 비슷한 것이 나고 물이 한 줄기로만 계속 내려와서 강수량이 조금만 높아지면 넘치는 그런 전형적인 마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마을이 또 이번에
산불까지 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을은 대형 강은 아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물길을 바꿔줘야 돼요. 물길을. 산사태가 나고 물이 주로 내려와서 그것이 이제 합쳐져서 강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하천과 네. 강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그럴 때는 작은 산골 마을 쪽에 산불이 난 그런 마을은 이 물길 자체를 틀어줘야 돼요. 이 마을을 다시는 덮치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물길 돌리기 작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우량이 보통 그 200mm 이상 그리고 또 하루에 50mm 이상 집중적으로 내릴 경우, 그야말로 하루 종일 뭐 내리면 바로 이 수량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다시 말해서 피난을 권고하는 12시간 아니라 24시간이 돼야 되죠. 사실 12시간 사전 예보 시스템에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24시간 사전 예보 시스템 제도도 도입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중요한 건 홍보가 돼야 돼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그 각 지자들이 뭐 지금 이런 정도의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철에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폐기물 처리잖아요. 이 올해 불에 탄 주택이나 시설물의 철거, 그리고 건설 폐기물 처리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 이거요. 정말 참 염려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폐기물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해체. 어, 해체를 해야 폐기물이 생길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산불이 났으니까 공장이 탔거나 뭐 농가가 탔거나 사람이 사는 집이 탔거나 어쨌든 탔는 집은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하게 되면 해체한 잔해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폐기물도 이제 종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폐기물도 바로 어딘가 싣고 가서 매립을 하면 되는 폐기물이야 괜찮은데 지정 폐기물이 있어요. 그런 뭐 슬레이트 가루라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인간의 그 호흡기나 이런 곳에 이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한 곳에 엉뚱한 곳에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요.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네. 그 법률이 뭐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 맞지만 이런 경우는 저는 좀 예외 적용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실제로 그 각 시군별로 이 먼저 해체와 관련돼서 해체율은 평균 한 50%를 넘었었습니다. 해체율은. 이제 타담한 집, 완전히 전소된 집, 완전히 뭐 반파가 됐는 집, 종류별로 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어쨌든 해체를 하는 비율은 5개 시군이 평균으로 50%를 넘었었는데 해체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하셨던 폐기물들. 네. 폐기물도 지자체마다 또 다 달라요. 아직 폐기물이 정리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이걸 숫자로 조금 보면은 영덕과 의성은 뭐 7, 80%대로 지금 제법 이제 네. 폐기물 자체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안동은 낮아요. 아직 한 40% 채 안 되거든요. 어. 39.8%. 그다음에 청송과 영양 아직 10%대의 이 폐기물 이 처리 비율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또 늦어지는 경우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불이 탄 그 집의 원주인의 소유주 동의. 그걸 좀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저를 또 이해를 하는 게요. 그걸 해체를 하고 철거하고 뭐 처리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본인들은 그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걸 완전히 철거하고 해체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 그 이제 동의를 받는 시간이 또 좀 걸리고 또 보상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민원 제기 같은 것이 있어서 시간들이 좀 걸리고는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건 뭐 행정을 무조건 탓할 것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 소유주분들에 대해서도 뭐 원망을 하거나 질책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서로 다 접점을 잘 찾아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의 일반 우리 생활 폐기물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예산도 뭐 한 1,500 정도 전후로 지금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각 지자체가 우리 경북의 안동을 중심으로 한 5개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갑자기 이 정도 예산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바로 지원을 해서 폐기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올해도 폭우와 극한폭염이 반복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러한 기후에 지금 각 지자체들에서는 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요, 이 기후와 관련된 이 문제는 이번에 산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매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아무리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기초지자체가 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산이 다 따라가잖아요. 인력이 따라가잖아요. 전문성이 100%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는 있죠. 이제 긴급 대응, 긴급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 복구를 해야 되는 이 정도의 이 매뉴얼을 이제 갖추려고 노력하고 또 갖춰진 데는 또 있죠. 그러나 이번을 경험하면서 부족한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수로 또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했는 곳인데도 아직 복구가 안 된 곳들도 많아요. 다니다 아이고, 보면 네. 아직도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까지 났어요. 그다음 2차 산사태까지 우려됩니다. 자, 거기에 그러면 이제 이런 배수 시설들,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 되는 것들, 이거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엎친 데 득천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배의 피해가 이거는 승수로 인해 가지고는 10배, 4배, 16배 곱하기 이상의 이거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북의 각 지자체들은 장마철 도시 침수에 대비해서 선제 대응에 나섰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대책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이게 도시 침수는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어쨌든 이제 하수로는 이제 대부분 다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읍내, 시내 이런 중심부에는 그 하수 시설을 배관 같은 것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쭉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후 관리죠. 네. 가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흙들이 쌓여 있다든지 또 담배꽁초가 또 들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끼어서 막상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이 퇴적돼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준설이라고 그러죠. 좀 이제 큰 강 하천 경우는 이제 장비가 굴삭기 같은 장비가 도입이 되어서 이제 그걸 퍼내야 되는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심부의 작은 우리 모든 곳에 이제 생활 하수로는 다 있잖아요. 배수로. 네. 그런 것도 이제 구석구석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 좀 긁어내고 퍼내고 하는 청소작. 저는 이런 정도는 저는 청소 작업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이 지자체들이 도시 침수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든 미리 피해가 없도록 정리를 하려고 또 이 배수로 청소는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소규모 압축도시 같은 중장기 재정착 대책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이게 압축도시라는 것이 이게 원래 이제 일본에서 시작된 이 용어입니다. 컴팩트 시티라는데 사실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건데, 네. 이제 원래 압축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고성장 시대에 도시들이 이제 외곽으로 많이 발전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인구는 점점 줄어드니 이제 외곽으로 발전이 아니고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면서 도시를 압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게 압축도시인데, 네. 이런 산불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도시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타는 마을 전체 다를 다 있는 대로 복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그 탔는 마을을 어느 한 중심에 핵심적으로 좀 발전을 시키자, 복구를 하자. 이런 건데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에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요, 안전수칙은 그야말로 이제 누구나 위험한 곳은 바로바로 신고를 하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이런 시민안전재난 통합 콜센터가 좀 전에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안동도 시민 민원 콜센터 같은 데 있어요. 있는데, 어디로 신고하세요? 아세요, 혹시? 저는 몇 번을 모르겠어요. 가면?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홍보가 돼야 돼요. 몇 번으로 했는지를 알려야 되죠. 그 예를 들면 서울의 다산 콜센터 120 아닙니까? 네. 대구의 달구불 콜센터 120이잖아요. 번호를 알아 신고를 할 거 말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는데 또 준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대응을 할 준비도 전혀 안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번호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저도 몇 번을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런 홍보부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마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복구 현황과 대응책, 그리고 중장기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